이게 된 건가? 공유되셨어요? 네. 음, 얽힘과 별 상태 13.4입니다. 어, 이게, 이제 공간, H3라는 공간은 H1과 H2의 텐서 곱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어,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H1은 C2 공간이고 H2도 C2 공간이에요. 그래서 H3 공간은 C4 공간이 되죠. 4차원 공간이 됩니다. H1은 이게 양자 하나니까 2차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H3 공간에 있는 하나의 벡터는 그러니까 H1 공간에 있는 벡터와 H2 공간에 있는 벡터 두 개의 텐서 곱을 어, 텐서 곱을 한 어, 텐서 곱들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 갑자기 헷갈리네. 텐서 곱들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F1 곱하기 G1 플러스 F2 곱하기 G2 해서 Fn 곱하기 Gn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n이 2보다 더 클 때를 상정한 건데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거는 두 개. 그래서 요 벡터는 요 하위 공간에서 선택한 벡터들의 텐서곱, 벡터들의 텐서곱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어,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 하위 공간의 하나의 벡터 간의 텐서곱, H는 F 곱하기 G,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요거는 곱 상태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고, 반드시 플러스가 들어가야 된다면, 이건 얽힌 상태다.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한 거죠. 그래서 얽힌 상태를 예를 들어서, H는 00 플러스 11,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정기화를 하려면 앞에 루트 2분의 1을 곱해야죠. 근데 그걸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00 곱하기 1인데, 00 플러스 1인데, 이것은, 여기 텐서곱인데 여기 잘못 써져 있네요.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네. 0 곱하기 0, 1 곱하기 1.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은, F1 곱하기 G1 플러스 F2 곱하기 G2 이런 형식으로 표현된 거죠. 근데 이것을 또 다른 그 F 곱하기 G 이렇게 하나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럴 때 이게 얽힌 상태라는 거죠. 어, 그런데 이것은 이 H는 00 플러스 11은 얽힌 상태예요. 얽힌 상태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려면 이것이 얽힌 상태가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어, 그래서 요 00 플러스 11이 이렇게 F 곱하기 G,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거는 F는 이제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G는 감마 제로 플러스 델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개하면 요 스칼라는 알파 감마 00, 알파 감마 00, 알파 델타 01, 베타 감마 10, 베타 델타 11,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요것을, 요것을, F 곱하기 G라고 한 거니까 요것과 같아야죠. 요것과 같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00과 11은 둘 다 개수가 1이고, 01과 10은 0이에요. 그래서 01과 10의 개수가 0이니까, 감마, 알파 델타는 0이고 베타 감마도 0이에요. 알파 델타가 0이라고 하면 알파 혹은 델타가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게 0이든지 요 알파가 0이든지 요 델타가 0이든지 그래서 요 두 항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모순이죠. 그 모순은 요 00 플러스 11이라는 어, 요 상태가 곱 상태다. 그러니까 얽힌 상태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니까 요 상태는 얽힌 상태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합니다. 미아쌤은 어디 가셨나요? 저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을까요? 네, 네, 넘어가면 될까요? 예, 예. 네, 물 가지러 갔었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00 플러스 11로 표현이 됐는데, 어, 이것은 뭐 F 곱하기 G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F를 루트 2분의 1, 0 플러스 1, G를 루트 2분의 1, 0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두 개를 곱하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0, 0, 0, 마이너스 0, 1, 1, 0, 그다음에 마이너스 1, 1.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이렇게 네 개 항으로 표현이 돼도 이것은 곡 상태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얽힌 상태 중에 최대 얽힌 상태를 벨 상태라고 하는데 어, 앞에서 본 루트 2분의 00 플러스 11 요거를 phi 플러스라고 하고 루트 2분의 00 마이너스 11 이것을 phi 마이너스라고 하고 01 플러스 10 이 앞뒤 전자가 서로 다른 거죠. 루트 2분의 01 플러스 10을 사이 플러스라고 하고 01 마이너스 10을 사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이 벨 상태는 어, 요 요게 기저 벡터가 되는데 이거 기저 벡터들 간에 서로 직교하고 그리고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게 정기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두 최대 얽힘을 갖는 네 개의 상태로 이루어진 얽힘 기저다. 이렇게. 선생님, 예, 예, 그 벨 스테이트가 최대 얽힘 상태예요? 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여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아, 예, 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얽힌 상태라는 것은 요 00, 마이너스 11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요 앞에 게 0이면 뒤에 것도 반드시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앞에 게 1이면 뒤에 것도 반드시 1이다. 그러니까 요런 상태를 즉 요런 상태에 있는 그 전자를 그 앞에 전자하고 뒤에 전자를 거리를 띄워놔서 요거는 뭐 지구에 있고 요것은 달로 가지고 갔다. 예? 네, 요게 0과 요 하나의 0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얽힌 하나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얽힌 상태를 둘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떨어뜨려 놓고서, 예를 들어서 0을 요 앞에 전자를 관측을 했어. 그런데 0이 나왔다면, 여기에 떨어뜨려 놓은 요 전자도 0으로 관측된다는 거죠. 근데, 예. 근데 쌤, 그 벨 스테이트라는 거는 그러면 최대 얽힌 상태여서 그러면 큐비트가 두 개 다 얽힌 상태, 뭐 이런 거를 벨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가요? 그 뒤에 설명을 조금 더 읽어보고, 아, 그리고 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한 큐빗을 보면 다른 큐빗을 100%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둘을 함께 보면 결정적인, 완전하고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큐빗만 보면 이게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요 상태면. 요 상태는 00과 11이, 어, 00과 11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죠. 00과 11이 중첩되어 있어. 그러니까 앞에 거를 재면 앞에 게 0이 나오면 뒤에 것도 반드시 0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게 관측된다면, 관측을 했는데 요게 나왔다면, 00이 나왔다면, 그래서 앞에 거를 보면 뒤에 거는 반드시 0이야. 근데 앞에 게 1이었다면 뒤에 거는 반드시 1이고, 이렇게 완전한 상관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결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데, 근데 요 한 큐빗만 보면 예를 들어서 앞에 거를, 어, 앞에 전자를 측정을 할 때 그것이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는 완전히 무작위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요, 루트 2분의 1 한다면 00과 11 앞에 그 개수가 요 루트 2분의 1을 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잖아요. 절대값이. 그러니까 00이 일어날 확률과 11이 일어날 확률이 똑같아. 그러니까 완전 무작위 상태. 그런데, 부분 얽힘, 이게 완전 얽힘 상태인데, 부분 얽힘 상태라는 건, 그러니까, 요 개수가,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인데, 요 두 개수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분 얽힘 상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00과 11의 개수가, 루트 P, 루트 1 마이너스 P, 이렇게 쓰면 요것의 제곱 플러스 요것의 제곱은 1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분 얽힘 상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요 P가 2분의 1이라면, 2분의 1이라면, 요 앞에는 요 앞에도 루트 2분의 1, 여기 앞뒤의 개수가 둘 다 루트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P가 2분의 1일 때는 완전 얽힘이고, P가 2분의 1이 아닐 때는 부분 얽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루트 P가 예를 들어서 뭐 99다.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P는, 90, 루트 P의 제곱이 99다.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P의 제곱은, 9.9가 되겠네요. 이것은 0. 그냥 9라고 합시다. 루트 P의 제곱이 9면 루트 1 마이너스 P의 제곱은 아니구나. 여기 0.9고 여기 0.1. 그럼 합하면 1이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헷갈리지? 제곱이 0.9, 0.1 이렇게 나오면 두 개를 합하면 1이어서 확률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요 앞에 개수가 0.9고 요 뒤에 개수가 0.1이다 라면은 이 그 요 벡터를 요 상태를 측정을 하면 00이 나올 확률이 90%고 1이 나올 확률이 10%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작위 상태. 그러니까 어 요런 요런 상태에서 0이 나올지 이렇게 두 전자는 얽혀 있는데 두 전자가 00이 나올지 혹은 11이 나올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그 확률이 50대 50인 상태. 이것이 완전 얽힌 상태고 그것이 벨 상태고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면 예를 들어서 00이 나올 확률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정보가 확률적이지만 어떤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가 있는 것은 어, 완전히 결정적인 상관관계는 아니죠. 됐을까요? 여기서 좀 제가 지금 막 계속 생각했는데 답을 잘 모르겠는 게, 예, 아까 그러니까 그 얽힘 상태라는 게, 얽힘 상태 네 개의 벨 상태를 보여줬잖아요.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맨 위에 있는 거 그냥 하나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전자가 두 개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투 큐빅 네,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 하나가 전자 E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걸 E2라고 했을 때, 예, 어, 그러니까 E1의 상태가 어떤 중첩 상태라서 예, 아직 측정되기 전이라서 아직 중첩 상태 있고 예, E2도 역시 중첩 상태 있다. 예, 그런데 뭐 그 측정하면은 뭐 하나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측정할 때 이제 하나가 측정되면 나머지 그 결과가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신 것 예,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렇다면은 그 E1의 중첩 상태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지? 어떻게 나타내서 저 맨 처음에 벨 상태의 꼴로 그 두 가지 그 텐소 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되는 어떤 이원 상태, 이투 상태를 어떤 중첩 상태로 표시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이원 상태가 어떤 중첩 상태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중첩 중첩 상태, 상태면은 어떤 0과 1의 캣 제로와 캣 1의 어떤 선형 결합처럼 표시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 지금, 이투도 역시 어떤 0과 1의 선형 결합처럼 됐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야지 저 얽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아까 가지가 그냥 없어요. 단순한 텐소곱 하나만의 꼴로는 나타낼 수 없잖아요. 얽힘 상태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저 꼴이 되게끔 하면서도 각각의 전자는 중첩 상태인 어떤 상태일 것 같은데 그 상태를 어떻게 그 개별 전자의 상태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걸 표시한 게 요식 아닌가요? 지금, 아니, 이 원의 지금, 개별 전자 상태. 예? 개별 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개별 전자의 상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상관없는데, 이 앞에 거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뒤에 거는 상관없이 0 플러스 1 이렇게 제가 되는 여기다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예, 예, 제 질문을 전달하면 예, 예. 일단은
질문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참 어려운데, 뭐, 여기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원이 있고 이 투가 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 A 0 플러스 B 이런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투는 뭐, 여기를 A1, B1이라고 하나? 예. 여기를 A2, 0 플러스 B2 이런 상태일 것 같은데, 예. 이 두 개를 어떻게 텐서 곱으로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냔 말이죠. 어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돼서 요게 만들어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깨물었네. 질문이 전달이 됐나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 깨물었어? 응? 엄마 양말 깨물었어?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첩 상태니까 아직은 결정이 나중에 이제 EPR 패러독스 뒤에도 나오지만 예. 이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어떤 측정 전에 중첩 상태잖아요. 예. 그것도 중첩 상태. 이게 이런 식의 선형 결합골로 나타내는데 이걸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이런 텐서 곱으로는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얽힘 상태니까. 이 두 개의 이거하고 이거의 단순한 텐서 곱으로는 안 나타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제 질문이 이게 제대로 성립하는 질문인가? 아니면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 건가? 쌤, 근데 그 2원, 2투는 앞에 캣 00만 나온 거 아니에요? 뒤에 캣 11도, 캣 11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두 개로만은 위에 텐서곡으로 표현하고. 이거는 2큐빅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는 2큐빅 시스템이잖아요. 두 개. 아, 그렇구나. 이거는 그 2큐빅 시스템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H1, H2의 원소라는 거지. 아, 오케이, 연속하는 오케이. 거고 예, 얘는 예, H3에서 예. 이거의 두 개의 텐서 공간에서 있는 벡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냐는 거지. 예.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뭐, 그냥 이런 상태 같은 거,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하나로 정해져 있는 이런 상태로 하면 잘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중첩이 아닌 상태가 돼서 이것도 좀 이거는 뒤에서 나오는 설명을 보면은 예. 뭐 아다마르 게이트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CNOT 게이트를 적용을 하면 해서 만든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요 상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지 중첩 상태를 표현하면서 그거의 어떤 두 개를 어떤 선형 결합, 텐서 곱과 어떤 그 선형 결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근데 어디 책에 그거 계산했던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산하니까 맞았어요. 118페이지에 18페이지?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 제가 아시다시피 제 계산을 좀 피하고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하고 막 따라 해보니까 나왔던 것 같던데요. 내가 어, 생각이 안 나지. 그 잠깐만요. This is less lengthy vector if we write all bases can express it as a tensor. 책에 그런 게 나왔나? 나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110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그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다기보다 계산으로 나왔었거든요. 제 118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음, 왜 그, 책이 없어요? 아, 잠깐만요. Is this vector entangled? No. You just showed that it can be expressed as a single. 아, 위에 있네요. 잠깐만. 나는 못 봤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그, 잠깐만요. 어디 갔지? 이거 약간 흰 스페이스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될까요? 어, 네. 그, 아까 쌤이 지금 보여주셨던 게 이거잖아요. 색깔이 왜 이렇지? 잠깐만요. 색깔? 펜도 잘 안 되고, 색깔? 색깔. 어, 색깔? 됐다. 그, 아까 왕근쌤께서 지금 보여주신 게 이거였잖아요. 이게,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셨고, 아이고, 이거 1입니다. 그런데 요 놈들이 인탱글드 하냐? 책에서 물었고, 그거는 인탱글하지 않잖아요. 예, 노. 그러면 요게, 그, 이거 왜 안 되지? 어. 얘들이 요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예시로 보여주거든요? 그,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네, 이거는 이제 그 unentangled 뭐 스테이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얽히지 않은 상태죠, 이거는. 그죠? 아, 예, 예, 제가 묻는 거는 그 얽힘 상태. 얽힘 상태의 예로 든 게 벨 상태잖아요. 예, 벨 상태를 보여줬어요. 네 가지 상태를. 예, 근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온 게 이거였잖아요. 그, 이거였거든요. 네, 이 벨 상태를 아까 그 텐서 곱 공간에 속해 있잖아요. 이거는 H3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C4에 속해 있는 거지, C4. 근데 음, C2에 있는 어떤 그 E1이라는 전자 상태하고 E2라는 전자 상태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걸 만드느냐는 거죠. 이거는 중첩 상태로 표시될 텐데, 아까 말했듯이 A1 뭐 이렇게 0 플러스 B1 1 같은 어떤 중첩 상태일 텐데 이거를 어떻게 설정해서 더 뭐 물론 이제 단순한 텐서 곱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얽힘 상태니까 단순한 텐서 곱은 아니지만은 네. 어떻게 잘 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서 뭘몇 더하기도 써야 될 것 같은데 더하기도 써가지고 요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이게 저 예. 뒤에 설명 나오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어, 여기 00 플러스 뭐 10이 음. 있다면, 음. 00 플러스 10이 있다면, 이것은, 어, 00 플러스 10이면은 그거는 이제 거기 일단 얽힌 상태가 아니죠. 얽힘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기다가, CNOT 게이트를 하면, CNOT 게이트라는 것은 앞에 게 1일 경우에 뒤에 것을 뒤집는 그런 게이트인데, 그러면 CNOT 게이트를 여기다 적용하면 10이 11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가 얽힌 상태가 된다. 뭐 음.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나중에 한번 시간 남으면 우리 저기 AI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하여튼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죠? 예, 예, 예. 하여튼 제 질문은 전달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하여튼 요거는 넘어가서 나중에 우리 그러니까 AI한테 한번 사실은 저는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두 번에 물어볼게요. 얘기했는데. 질문이 지금 H3 공간에서의, 이게 상태인데, H3 C4? C4라고 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이거. C4 공간에 그 벡터 상태인데, C4 공간은 C1, 두 개의 C2 공간의 텐서 공간인데 텐서곱 공간이죠. 그러니까 요 텐서곱을 요 부분, 어, 텐서곱을 한 것을 선형 결합한 그 결과가 요 이제 H3 공간의,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요 두 개의 시트 공간의 어떤 그 전자들이, 그러니까 상태 벡터들이 만나서 이렇게 얽힌 벡터가 되는가 하는 질문인 거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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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은 수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뭐가 될 것 같은데, 그걸 만드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근데 일단, 뒤에 이게 양자 컴퓨팅이어서 어떤 공학적인 그런 게 사실은 주가 되는 건데 그때 저는 이제 공학 부분은 아예 모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학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예.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궁금해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잠깐만요. 이 밑에 얘들 그 A1, B1, A2, B2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만 설정해서 텐서곱만 해갖고는 안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네. 그죠? 예, 단순한 텐서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한번 나중에 좀 이걸 자꾸 진도 다 나간 다음에 한번 좀 물어볼까요? AI한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은 지울게요. 일단. 예, 일단. 음. 제가 몰래 한번 물어볼까. 하여튼 네, 진행하시 한번 물어보시죠.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해진다. 네. 예, 할땐 진도 또 나가야 되니까. 진도 천천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어. 그러면, 또, 요거, 예. 예. 제가 물어보셔도 일단 해놓고 나서 한번 진도 나가시고 계시면 제가 한번 질문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한번. 아니, 나도 질문을 지금 하고 싶으니까 아, 각자 다 그래요? 그러면 질문하고 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요거 하고 하죠. 네. 예, 예. 각자 질문하는 시간으로 지금. 아니, 또 거기다 누가 띄워서 같이 쳐보면 되지 않나? 좋은 생각이네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거 뭐 붕 떠버리니까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예, 김원근 선생님, 예. 이게 질문 뭐가 어떻게 만들까? 두 부분 공간이, 재미나이다. 얽힌, 어, 그러니까 벨 상태, 예, C4의 원소인 벨 상태라고 하면 어떨까? 음, 그렇게 해도 다 알아들어요. 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재미나요. 음, 걔는 음, 그 그러니까 또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면 쟤도 답해 줄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또 다시, 그러니까 이건 일반론적인 걸 나타내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천수고. 벡터들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하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 질문을 정확하게 아직 캐치를 못하고 있는 그죠? 상태거든요. 그러네. 질문을 좀 네. 좀 더 이렇게 가다듬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음. 네. 음. 한참 걸리네요. 질문이 좀 모호한가? 또 엉뚱한 답하는 거 아니야? 너무 오래 걸리는데. 선형 결합으로는 나타낼 수 있다네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가 질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질문이. 예. 뭔가 질문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벨 상태가 하나 나왔어요. 슈미트 분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질문이 아직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상태예요. 어, 우리 아까 질문을 어떻게 썼죠? 그러니까 일단은 질문 어떻게 썼죠? 벨 상태가 있는데 얘를 분해한 거를 찾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찾냐 이거죠, 그죠? 음, 여기 요약하자면은 공간 벡터들이 단순한 곱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벡터들이 곱들을 다시 합친 것으로는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쓰는지 식을 보여달라는 거지 나는. 그거죠. 예? 2분의 1, 1000 플러스 루트 2분의 1, 0001. 그거는 저기 C4 공간에서의 벡터로 표현한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하위 공간의 어떤 벡터들의 텐서 곱도는 그게 합쳐져서 저렇게 나타낼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1000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1000은 하위 공간의 벡터가 아니죠. C4 공간의 벡터. 이렇게 넣어보면 어때요? 제가 채팅으로 넣었는데 양자 컴퓨팅에서 벨 스테이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벨 스테이트를 각각의 컴포넌트로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줘. 수학적인 답을 원해. 이렇게 넣어보면 그게 어떨까요? 어디 있다고요? 제 채팅에 올렸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이요? 채팅, 예. 어디 얘기하는 거지? 여기 채팅. 줌의 채팅. 이러면 될까요? 이렇게 네, 한번 해볼까요? 안 되면 말고. 스머스 이렇게 해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직관적으로 확 와닿게 지금 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 일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물어보죠. 어, 네, 정확하게 그 수학 문제 자체를 딱 내면 될 것 같아. 컨트로 분해할 수 어떻게 됩니다. 잠깐만요. 텐서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잠깐만요. 얽혀 그러니까 있네. 어, 벨 상태를 만드는 어, 그, 그, 치- 어, 1큐비트, 1큐비, 하위 공간의 원소인 1큐비트의 그러니까 하위 공간이 1큐비트지. 1큐비트의 원소인, 어, 두 개의 상태를 수학식으로 표현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거 뭐 나와요? 잠깐만요. 어, 그 상태는 아마 비슷하고도 표현될 텐데, 에, 아까 이것을 찾는 방식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답이.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게이트가 들어가지 않고는 저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가? 이건 어때요? 제가 채팅에 올렸거든요. 이거는 뭔데요? 역분에
일단 저, 진도를 일단 나가고 어, 요거는 좀 뒤에 할까요? 근데 요거 한 개만 더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채팅에 올렸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할 결국은, 수 있기 때문에 텐서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 텐서 프로덕트가 프로덕트로 곱 표현할 수 상태인가요? 없다는 것은 뭔가 더, 텐서 곱. 아, 그렇지. 텐서 곱으로. 벨 상태는 아마 베이시스 스테이트 공간 이렇게 1. 하면은 제가 말한 질문이 안 되는 것 안 같아요. 돼요? 예. 왜 그렇게, 왜냐면 저기서 말한 베이시 스테이트는 C4의 베이시 스테이트겠지. 그잖아요. 저기서 저렇게 저 배 상태는 베이시 스테이트라고 하면 얘는 알아듣기를 C4의 베이시스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 C2에 아까 C2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죠. 잠깐만요. C2의 원소 저희는 아마 C2의 원소인, 내가 좀 적어봐야겠다. 내가 이건 어때요? 벨 상태는 아마 잠깐만요. 이거 잘못됐다. 영어가 나와가지고. C2의 원소인 베이시 스테이트의 합으로 표현이 될 텐데, 베이시스트 베이시스 스테이트의 텐서곱 또과 합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텐소곱도 들어가니까, 그죠? 네.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카피해서, 맞아요. 텐서곱과 합으로 표현될 텐데 그것을 찾는 공식 또는 방법을 알고 싶다. 다시 말하면 하위 공간 1큐비트의 원소인 두 개의 상태를 수학식적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다시 할까요? 일단 네. 올려보세요. 한번 해보죠. 올렸어요. 채팅에 올렸습니다. 이 질문이 이상해서 얘가 지금 못하는 것도 있어. 내가 던진 그럴 거예요. 질문이. 예. 아니, 뭔 지- 소리지? 하면서 이게 질문을 우리가 편지 같은 질문. 정교하게 그래서 표현을 못 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뭘 모르고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제가. 저 질문 자체가 성립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네. 이거는 될 것 같은데. 네. 뭔가에 전혀 있을 법한 질문인데. 왕근쌤 그 재미나에 안 보여요. 왕근쌤 재미나에, 이제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 예, 그렇지, 그렇지. 예, 그거는 엔터. 공식,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표현돼, 음. 합으로 표현될 텐데 그것을 보여줘.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찾는 공식 또는 방법, 이거는 좀 그걸 빼고, 그걸 다시 말하면 넣고, 그냥 표현한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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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보여달라. 예, 예. 그 수식을 보여달라. 오케이. 예, 그 수식을, 예,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됐어요. 하위 공간 1큐비트의 원소인 하위 공간의 원소인, 그렇게 할까요? 그 정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하위 공간인, 하위 공간의 원소인, 두 개의 이게 상태는 뭐예요? 두 개의 상태? 하위 공간 각각에 있는 상태라는 거겠죠. 두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두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위 공간 1큐비트 원소들의 상태를 이렇게 할까요? 하위 원소. 공간 1큐비트 원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C2의 원소인 베이시 스테이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쿼트, 원소들이 들어간 1큐비트의 어, 어, 원소들이 들어간 수학식으로 표현하라 이렇게 한번 예, 해보시죠. 예, 예. 들이 들어간 수학식으로 표현하라.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동일 상태 얽힘. 그냥 그 수식을 그냥 써버린 거네. 아니, 뭐지? 일반식으로 표현? 오케이. 아, 아, 그, 또 물어보고 싶네. 아, 참고 끝나고 다시 물어볼까요? 네, 일단 일단 진행 한번 해보시면, 예, 이거는 뒤로 쭉 미루죠. 예. 드디어 우리 스터디에 참여자로 AI가 들어왔네요. 그, 예, 네, 좀 뒤에 하죠. 예. 여기 했었죠. 음, 그래서 얽힘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두 큐빗이 얽혀 있을 때 한 큐빗만 보면 잃어버리는 정보의 양, 정보의 부족량 이것을 얽힘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최대 얽힘 상태에서는 측정 결과가 2분의 1 확률로 나타나 구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어떤 원자가 있고 그 원자들의 그 운동이나 합으로 전체가 구성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각 원자나 분자들에 있는 정보, 그것을 합하면 우주가 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각 부분에는 어떤 정보도 없고 이 얽힌 이 전체에 정보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게 그 존재가 있어서 존재가 서로 만나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존재를 형성한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어려워요. 잠깐만요. 존재가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만나서 존재를 관계가 존재를 형성한다. 여기 관계는 마이너스인가요? 여기 관계는 여기 관계는 이게 두 전자가 얽혀 있는 건데 두 전자의 관계죠. 앞에 전자가 0이면 뒤에 것도 0이고 앞에 아, 1이면 뒤에 것도 1이야. 그래서 두 개의 관계는 여기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순수 상태라고 하는데 그게 완전하게 나타나 있는데 근데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얽혀 있는 두 전자가 있는데 그 두 전자 중에 하나만 보면 0인지 0이거나 1일 확률이 각각 50%야. 그래서 거기는 정보가 없는 셈이야. 0이 될 확률이 90%고 1이 나올 확률이 10%다. 그러면, 아, 이것은 90%니까 이럴 확률이 더 많구나라고 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 건데, 이게 그 부분만 보면 0일 확률과 1일 확률이 똑같아. 그러니까 완전한 무질서죠. 근데 여기 저자이신 이 왕쌤은 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다 했었어요. 왜냐면 얽힘 설명하면서 어, 그 아마 이게 얽힘이라는 게 노란 장갑인지 파란 장갑인지 모를 때 네, 근데 두 개는 장갑 두 쪽은 같은 색깔이잖아요. 네, 그래서 A랑 B랑 나눠서 가졌는데 네, 예, 그래서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B가 열어봤더니 파란색이어서 내 것도 네, 파란색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면 네, 이거면 존재가 먼저 있었는데 네. 그냥 얽혔기 때문에 관계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왕쌤은 잘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그 근데
관계가 존재를 설정하는 거라고 하면, 그, 이 얘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그러니까, 부분, 그 부분 뒤에 나오니까, 예, 네, 뒤에 나오니까 좀, 그럼 진도를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얽힘 엔트로피가 최대다라는 것은 각자에게 물어봐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이, 라고 하죠. 여기, 이건 책에 나온 얘기죠.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아닌가 보네. 얽힘 엔트로피는 길게 안 나왔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얽힘 엔트로피이고요. 우리 이번 얽힌 장에는 엔트로피 생략하기로 했어요. 뭐죠? 생략하기로 했어요. 예. 생략하기로 하셨는데 오늘 왕근쌤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 얽힌 엔트로피가 뭐야? 하여간 그 최대라는 거는 예, 거의 그 확률이 그 각각의 그 확률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네. 그야말로 뭐 그렇죠. 완전히 무작위성이 극대화되는 상태를 예. 말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질서는 완벽하게 돼 있어. 근데 음, 부분을 보면 뭐 완전 무작위야. 뭐 이런 거죠. 음, 음. 음,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EPR 패러독스로 들어가는데, 책에 있는 걸 잘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요 부분을 지금 미아쌤이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자 두 개가 얽힌 벨 상태를 생각하자. 이 중 한 전자를 빛의 속도의 절반 속도로 백광년 떨어진 별로 보낸다. 그러면 200년 후에 전자는 별에 도착한다. 201년이 지난 후 나는 살아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전자를 측정한다. 그러면 나는 0벡터 또는 1벡터를 얻는다. 그와 동시에 별에 있는 내 친구도 같은 벡터를 얻는다. 이는 빛보다 빠른 정보 전송으로 보이며 이것이 EPR 패러독스와 관련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이는 상대성 이론과 배치되지 않는다. 나는 장갑 한 켤레를 사서 한 짝을 친구에게 보낸다. 친구가 상자를 열면 그게 무슨 색인지 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이라서 무슨 색인지 모른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을 침해하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정보를 전달받으려면 바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빛보다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장갑처럼 전자가 처음부터 성질이 정해져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논리다. 그러나 전자가 그렇게 장갑처럼 처음부터 성질이 정해져 있는 것일까? 요게 EPR 패러독스가 갖고 있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EPR 역설을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예, 마치 그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는 그거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예, 예, 그런 얘기죠. 정보 전달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어, 그것이 어, 왜 정보가 아닐까요? 그죠? 정보인데 정보 전달은 아니라는 거죠. 약간 시 같아요. 정보를 줬는데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침해한 것 같은데 침해하지 않았다. 그러긴. 이 부분은 좀 왜 그런 모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EPR 패러독스를 얘기를 할 때, 장갑이 처음부터,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였느냐, 얽힌 전자를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그러면, 뭐, 이게 이쪽에 있는 전자를 측정하는 순간 저쪽의 전자가 어, 똑같이 결정 결정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둘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미리 결정돼 있는 건데 그거를 양자역학은 찾지 못했다. 어떤 숨은 변수가 있어서
숨은 변수가 있는데 그걸 놓친 것이다라는 게 이제 EPR 패러독스가 말하는 거죠. 그럼 EPR 패러독스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왜 상대성 이런 거 왜 배치되지 않는다? 배치되지 않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은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자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100광년, 200광년 100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음, 어, 그것과 연결된, 그러니까 똑같은 게 나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게 나오든지 음, 다르게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내가 그 별에 있는 사람한테 사람한테 어, 사람한테 다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거를 읽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음, 뭐 이게 약간 무작위성하고 좀 관련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좀 아까 AI한테 한참 몰라가지고 막 물어보고 대화를 좀 했었는데 네,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네, 뒤에 그리고 연습 문제가 또 재밌는 문제가 나와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게 네. 재밌거든요. 혹시 그리고 보셨나요, 김원님? 예, 예. 여기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뒤에 그럼 뭐 계속 그 투자자 나오잖아요. 명왕성의 투자자 이야기. 투자자 그거는 내가 여기서 안 다룬 것 같기도 아, 하고 그래요? 그게 꽤 재밌는데. 어, 그건 내가 여기서 그게 그 문제가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일단 뭐, 예, 일단 진도를 나갈까요? 그래서 예, 예. 아 좀, 교재 요약은 여기 있구나. 두 개의 전자 스핀 이것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전자 스핀이 있고 이들은 벨 상태에 있다고 하자. 하나의 전자를 멀리 떨어진 여기 지구에게 보낸다. 지구에서 내 전자를 0, 1 기저에서 측정하고, 그러니까 Z 기저에서 측정하고 그 결과 0이라고 하자. 이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면 외계인 친구는 자신의 전자를 전혀 측정하지 않고도 그 전자의 Z 스핀 값이 반드시 0임을 100%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지금 EPR 그 측의 지금 주장인 것 같아요. 이제 외계인 친구는 자신의 전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기저, X 기저에서 측정한다. 그 결과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중 하나이며 가령 플러스가 나왔다고 하자. 모든 측정이 끝난 뒤 외계인 친구는 지구로 돌아와 나와 함께 결과를 비교한다. 이때 우리는 친구의 전자에 대해 Z스핀 값은 측정 이전부터 0으로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동시에 X스핀 값은 실제 측정을 통해 플러스 이미 밝혀졌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X스핀 값, Z스핀 값을 다 동시에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그 EPR 그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쓴 거죠. 예, 예. 실제로는 아, 저렇게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EPR 패러독스라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포돌스키 뭐 누구가 한 그러세요. 패러독스잖아요. 예. 그 아인슈타인의 입장을 지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나 양자역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물리량 Z스핀과 X스핀이 동시에 실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EPR은 국소성을 전제할 경우 이게 국소성이라는 게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다는 건데 이 두 물리량이 측정 이전부터 동시에 실제해야 한다고 결론 지으며 따라서 영재역학은 걔를 완전히 기술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한 실험적 검증이 바로 베르의 공식이다. 이게 여기 교재 설명이 저는 되게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게 잘 설명한 건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제가 이해 부분이요. 안 갖고 아까 AI한테 막 물어보고 한참 서로 좀 대화를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요 부분은 갑자기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써놨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EPR 역설에 따르면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EPR 역설을 따랐을 때 예, 그 역설이라는 것은, 예, 따랐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건데,
예,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저는 이해했거든요. 이게 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제일 싫어한 게 결국은 우리 현재 코펜하겐 해석을 싫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측정 전에 예, 측정 전에도 어떤 결정적인 물리량이 결정되어 있다. 물리 예, 결정되어 있다. 이게 아인슈타인 생각이잖아요. 예, 예, 그죠? 근데 우리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측정 전에는 예, 결정적이지 않잖아요. 물리량이 결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이게 차이거든요, 지금. 예, 예, 그런데 이 EPR대로 어떤 얽힘 상태를 만들어서 두 개의 전자가 얽히게 돼 있어가지고 스핀이 얽혀 있다. 그래서 하나를 먼 곳으로 보냈다. 예, 먼 곳으로 보냈는데 하나가 측정되면은 예, 다른 하나는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뭔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측정하기 전에 물리량이 결정돼 있다는 거지. 그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원을 측정했다고 하면은 이투는 아직 측정하기 전에도 물리량이 결정된다고 본 거죠. 여기에 자기가 해당하는 걸 사고 실험으로 보여준 거죠. 그죠? 예, 미리 결정돼 있었다는 거죠. 미리 그치. 결정돼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이원을 이투는 보면 측정하지 않은 이투, 거니까. 우리는 예, 요것만 측정했는데. 예, 요건 측정해, 이건 추론으로서 알 측정 수 전에 있다는 물리량이 거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모순 없이 이걸 이해하려면은 결국 측정 전에 물리량이 결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예, 저기 코펜하겐 해석은 틀렸고, 그죠? 예, 그러면 예, 물리량이 결정되어 있다면은 여기서도 기저를 뭐로 선택하든 간에 측정하든 간에 다 이미 그 정해져 있는 거지, 사실은 물리량.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로 하든 이 기저로 하든 요걸로도 미리 결정돼 있었던 거고 측정 전부터 그렇죠. 요것도 예, 측정 전부터 그러니까 동시에 알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 논리를 따라간다면. 예. 근데 실험을 해보면 동시에 알 수가 없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러면 양자역학은 당연히 실험에 따라서 말하는 건데 양자역학이 사실 맞는 거지 사실은 실험이 맞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그거는 뭔가 논리,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해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일 거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논리는 이제 국소성하고 실제성인 거죠. 음, 어떤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고, 그리고 뭐 그런 정보는 실제하고, 뭐 관측하면서 뭐 생기는 뭐 그런 그 물리량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가정하에, 그게 어, 실제성이라고요, 쌤? 관측함에 따라서 관측과 물리적인 무관하게 다. 존재한다. 물리량이. 아, 그게 실제성이에요? 예, 예. 그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Z스핀과 X스핀이 동시에 실제할 수 있는데, 요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근데 양자역학은 그거 동시에 실제할 수 없다고 말해.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멀리 있는 외국인 친구한테 보내고 그 친구가 와갖고 또 X스핀을 값을 측정을 하고 그러면 Z 스핀 값과 X 스핀 값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순이 나왔으면 가정이 틀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실제성이라는 그렇죠. 그 거. 가정이 틀렸다는 게 뭐가 틀렸냐면 두 개의 값이 동시에 측정될 수 없다고 하는 그 가정이 틀렸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두 근데 개의 그게 동시에 아니라 알 수 있다는 가정이 실제성이, 틀렸다. 실제성이라는 그 가정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제성하고 아까 뭐였죠? 나머지 한 개? 속성, 예? 속성.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아, 극소성. 아, 속성. 네. 그러니까 극소성이 틀렸다고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실제성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가정이. 실제성이 틀렸다는 게 바로 코펜하겐 해석 같아요. 네. 코펜하겐 해석은 그러니까 여기 아인슈타인이 실제성을 정의를 했거든요. 정의는 어떤 물리량이라는 것이 측정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측정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어떤 물리량이 그 전에 이거와 관계없이 존재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있다는 실제한다고 거죠. 하자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뭐 저기 우리가 달을 보지 않아도 달은 있잖아요. 달을 그렇죠. 보지 않아도 우리가 측정하지 않아도 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실제 요런 실험을 해보면은 네, 그 이렇게 동시에 측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코펜하겐 해석은 측정 전에는 어떤 결정돼 있지 않은 거지 물리량이. 네, 측정 전에는 물리량이 결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는 이게 또 상대성 이론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해결하려면 그 양자역학 입장에서 이거를 해소하려면은 상대성 이론에 위배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 설명이 좀 어렵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가 어렵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양자역학이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아까 계속 책에서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반하지 않는다는 걸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입장에서 이 EPR 역설을 극복하려면 이 결과는 이 사고 실험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어 그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한테. 이게 설명이 이건 잘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는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이 EPR 역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까 책에도 아까 앞에도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써놨잖아요. 네,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거는 정보 전달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AI랑 한창 대화를 했는데 그 부분 대화했는데 그 요지는 뭐냐면 어떤 정보는 빛의 속도 이상으로 초과해서 전달을 되지 않는 거 맞는데 지금 이 사고 실험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은 없다는 거예요. 어, 아까 쓰여 네, 있. 왜냐하면 뭐 그냥 측정한 건 무작위적으로 뭐가 하나 나온다는 거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이렇게 뭘 나타내게끔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아니라는 거지 그야말로. 무작위적으로 나와 있는데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뿐이지 어떤 정보 의도적으로 어떤 정보를 딱 전달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영 상태라는 걸 내가 알아가지고 이걸 보내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얘기해봤더니 그런 느낌이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음. 가볼까요, 그냥? 그러면 여기 좀 읽는 게 좀 지루한가요, 혹시? 아니요.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수문 변수 첨가 어떤 물리량의 값을 교란하지 않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물리량은 실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친구의 전자는 아무 측정도 받지 않았고 나의 측정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다. 국소성을 가정하면 나의 측정이 친구 전자의 물리적 상태를 즉각 즉시 변화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친구 전자의 Z스핀 값은 나의 측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일 수 없으며 내가 측정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어야 한다. 뭐, 국소성을 가정하면. 이 국소성 가정이라는 게 이게 상대성 이론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나의 측정이 빛보다 빠르게 친구 전자의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한편 국소성, 만약, 실제성 두 개 다 얘기하는 거죠, 쌤. 그죠? 국소성. 그렇죠. 네. 한편 만약 내가 Z기저가 아니라 X기저에서 측정했다면 친구 전자의 X스핀 값 역시 100%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소성과 완전한 상관관계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친구 전자는 Z스핀과 X스핀이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물리량에 대해 측정 이전부터 동시에 정해진 값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이런 물리량들이 동시에 실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모순은 양자역학이 기의 상태를 완전히 기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EPR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측정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지만 상태 벡터에는 포함되지 않는 변수들, 즉 숨은 변수의 존재를 요구한다. 요약하면
국소성은 측정 순간에 멀리 떨어진 기의 물리적 상태가 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체성은 그렇다면 그 값이 측정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소성과 완전한 상관관계, 지구의 전자와 액의 전자가 동일한 기제에서 측정될 경우 매 실험마다 한쪽의 측정 결과만으로 다른 쪽의 결과를 확률 없이 100% 확정할 수 있는 관계. 근데 둘 다 Z축 방향으로 측정하면 결과는 항상 같다. 마찬가지로 다른 동일한 측정축을 선택하더라도 이러한 완전한 상관관계는 유지됩니다. 국소성과 완전한 상관관계를 합하면 측정 이전 값이 존재하고 이게 실제성이고, 그래서 숨은 변수가 필요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따라서 양자역학은 완전한 이론이 아니다. 국소성은 지금 만들 수 없고 완전한 상관관계는 근데 항상 맞는다. 그럼 측정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음, 그러니까 예, 또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이제 벨의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벨의 부등식 할까요? 네. 네, 오셨나요? 그래서 벨의 부등식은 숨은 변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진 얽힌 전자는 빛의 속도보다 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즉 측정과 동시에 전자의 붕괴가 일어나는지를 실험으로 판명하는 데 쓴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EPR의 철학적 논쟁을 실험 가능한 질문으로 바꿨다라는 평가를 받죠. 국소성은 멀리 떨어진 게는 즉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성은 측정 이전부터 값이 정해져 있다. 측정 결과는 그래서 어떤 숨은 변수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 베레의 부등식이 말하는 것은 측정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고 서로 즉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정도 이상의 상관관계는 절대 나올 수 없다. 라는 어떤 식이에요. 부등식. 그래서 EPR이 동시에 요구한 국소성 플러스 실제성은 이런 정도 이상의 상관관계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해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나왔어. 그래서 EPR이 동시에 요구한 국소성 플러스 실제성은 자연과 양립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안 가죠. 그걸 좀 봐야죠. 하기 전에 질문 해보실래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못 하겠네. 아, 그럼 요걸 또 봅시다. 베레 부등식이 뭔지. 베레 부등식은 좀 다른 건데, 그게 좀 진화가 돼서 CHSH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관측자 앨리스하고 밥이 있어요. 앨리스가 측정한 것을 A 다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 밥이 측정한 것을 B 다시라고 하면, 어, 지금 저 얽힘 상태를 측정한 거잖아요. 지금 얽힌 상태를 전제로 해서 지금 그 양자 전송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벨 상태는 뭐 쌤, P 플러스, 어, 사이 플러스 뭐 사이클론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 표시가 되죠. 이게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요것은 고유 벡터예요. Z 곱하기 Z, X 곱하기 X의 고유 벡터예요. 쌤, 여기 그 네, P랑 사이 옆에 이렇게 플러스 붙었잖아요. 어떤 건 네, 마이너스. 예, 이거 예.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름. 이요? 뭐 이렇게 뭐 스핀업, 스핀다운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게 그, 무슨 위상인데 네. 지금 뭐 설명은 잘 못하겠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의미가 있죠. 음, 그래서 P 플러스하고 P 마이너스, psi 플러스하고 psi 마이너스가 서로 다른 거죠. 근데 이것을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측정하면 00이 나올 확률, 11이 나올 확률이 똑같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의 고유 벡터들이에요. 고유 벡터들인데 고유 벡터의 그 고유 값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고유 값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숨은 변수 이론은 숨은 변수 람다가 있어서 그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다. 그래서 A가 측정한 값을 어, 요 숨은 변수를 대입해서 A 람다라고 하고 A 다시 람다, B가 측정한 값을 B 람다, B 다시 람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값들은 다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B 플러스 가버리셨네. AB 플러스 AB 플러스 AB 다시 플러스 A 다시 B 마이너스 A 다시 B 다시 이것을 S 람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은 토마스 머슨 써주셨네. 네, 그래서 이 S 람다를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것은 A, B 플러스 B 다시가 되고 A 다시 B 마이너스 B 다시 이렇게 됩니다. 쌤, 이거 S 암다는 왜 이거 AB 다시 이렇게 다 더하고 빼고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임의로. 임의로 이제 이런 식을 만들어 본 거예요. 하나는 빼기고 하나 나머지는 더하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요 계산하면 어떤 식이 나올 거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S 람다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했는지는 지금 뭐 그렇게 예, 맞아요. 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음. 했어요. S 람다는 요 값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A나 B는 이 값들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B 플러스 B 다시, B 마이너스 B 다시. 그러면, 어, B 플러스 B 다시는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B 마이너스 B 다시도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0이에요. 그러니까 S 람다의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선 됐나요? 네. 그냥 네. 이 책에서 단계를 다 안 보여주니까 S 람다를 이렇게 하자. 여기서부터 전 좀 불편해가지고. 요게 사실이 불편해요? 예. 아니, 왜 그냥 이렇게, 마지막만 마이너스예요? 예? 왜 마지막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A, 음. 이게 그러니까 이게 EPR 쪽 말이 맞는지 아니면 양자역학자의 말이 맞는지를 수치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AB 플러스 AB 다시 플러스 A 다시 B 하고는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왜 거기만 마이너스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설명이 되는군요. 예, 예, 뒤에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요게,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해되셨나요? 네. 예,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것은 A 람다, A 다시 람다, B 람다, B 다시 람다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들이고, 어, 그게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이 S 람다의 절대값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 수식을 볼 때. 네. 그렇죠? 네. 근데, 어,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측정을 해 봤더니, 이게 2를 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25 뭐 이런 숫자가 나오기도 해요. 어,
숨은 변수 이론이 틀렸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이 틀렸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이런 측정을 하려면 뭐 두 개의 뭐 전자를 뭐 얽어 놓고 그리고 그걸 측정을 하고 이런 공학적인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20세기 후반에 아니 20 지금 21세기죠. 20세기 후반에 그게 돼서 그래서 이거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이보다 더 큰 경우가 나왔어요. 이거 실험한 사람이 몇 년 전에 노벨상 받았어요. 예, 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O 같은 막 그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PR 패러독스가 틀렸다. 이 말인 예, 거죠. 예, 아인슈타인이 말한 수은 변수 이론이 수면 변수. 예. 수은 변수 이론을 가정해서 그 이론이 만족하는 그걸 어떻게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나 봐요. 그 벨이라는 그렇죠. 사람이. 예, 예, 사람이 참 희한한 사람이지. 그걸 어떻게 그걸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벨이요? 예, 벨, 벨, 존 스튜어트 벨. 예. 존 스튜어트 벨. 벨 그게 상태, 벨 방식 만든 벨 사람이에요. 상태 할 때 벨, 뭘 공식을 벨, 만들었어요? 벨 상태. 아까 누가 무슨 공식을 만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아까 벨 거기 부등, 그 보여준 그거 말하는 건데 숨은 변수 이론이 맞게 되는 맞는지를 실험을 한 결과가 이렇게 요렇게 밑에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뭐 그런 조건을 찾았나 봐요, 이 사람이. 아, 그래서 벨 네, 부동식이군요. 그 실험을 막상 해봤더니 그 실험 이걸 보고 논문을 보고 실험한 사람이 앨런 에스펜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 사람도 다 이게 수분 변수 이론이 맞을 것 같이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수분 변수 이론이 틀렸다는 걸로 예, 그러 나왔다는 거. 니까 숨은 변수는 없었다. 네, 양자역학이 맞다는 거. 히든 예. 카드는 없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스토리가 참 재밌는 것 같아. 이거를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갖고 했는데 한 사람들도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걸로 생각하고 해봤더니 양자역학이 맞더라. 하도 기괴하니까 양자역학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뭐 스푸키 액션이라고 했나요? 그죠? 스푸키 액션 에더 디스턴스인가? 음. 음. 네, 하여튼 양자역학이 맞겠죠, 뭐. 이거 예, 생각이 뭐, 예, 음, 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뭐 지금. 근데 양자역학 자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말할 수 없, 말할 수 없어요? 과감한데? 잘 모르니까. 아니 그 뭐지? 양자역학을 안다고 하면은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요. 그게 이제 그 파인만이 한 말이 변형돼서 나온 음. 말인데, 파인만이 한 말은 나는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계산은 한다. 이거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수식은 아는데 그 의미를 내가 설명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겠죠. 그거를 이제 시중에서 양자역학을 파인만도 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양자역학을 이해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최고수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놈이 나와서 이해한다고 해?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되게 해석, 되게 20세기적인 발상이다, 그죠?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결과로 만들어내는 세계관이 기존의 세계관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음. 그걸 받아들이려면 기존의 내 세계관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도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것까지는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음.
근데 양자역학은 지금 존재 자체가 이게 주관적인 것이지, 관계적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충격은 더 크죠. 그래서 그거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진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